집에 비가 새고 곰팡이가 가득하고 마룻바닥이 내려앉은 집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른들도 이런 집에서 살려면 힘든데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산다고 생각해 보이소. 아유, 마음이 너무 아픈데 얘. 그런데 부산에 이 최저 주거 환경에 못 미치는 집에 사는 아이들이 많답니다. 이래 주거 환경이 열악한데도 아이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나 복지시설도 못 가고 집에만 있어야 돼가 더 힘들다는데 얘.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상황은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 아동옹호센터에서 주거 실태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예.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 아동옹호센터 김은도 팀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부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주거 빈곤이 심각하다라는 조사. 주거 빈곤 조금 생소하긴 한데요. 주거 빈곤 비율이 뭐 어느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는지요? 네네. 우선 이제 주거 빈곤이란 이제 주거의 구조적 물리적 특성에 있어서 이제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것에 이제 미달되는 거를 말하는데요. 예. 예, 2015년 통계청의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이제 최저 주거 기준 미달에 사는 아동이 이제 부산에는 47,246명, 그리고 주택 이외에 이제 거처에 사는 아동이 3,200여 명으로 해서 총 51,357명이 이제 살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전체 부산 아동의 9.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네. 아니 예. 근데 말씀 중에 최고 주거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최저 주거. 예. 최저 주거 기준이라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예. 최저 주거 기준이란 이제 예. 우리나라 주거기본법 제17조 내용인데요. 이제 국민이 쾌적하고 이제 살기 좋은 환경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기준을 말하는데 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이제 최저 주거 기준입니다. 이게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예. 첫째는 이제 가구원 수에 따른 주거 면적 기준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는 적어도 4.2평에서는 살아야 된다라는 최소한의 기준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구원의 관계에 따라서 만 6세 이상의 자녀는 이제 부모와 따로 방을 써야 되고 만 8세 이상의 이성 자녀는 상호 분리해서 이제 사용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고요. 예. 두 번째 기준으로는 필수 설비 기준인데 요거는 이제 전용 부엌이나 화장실, 목욕 시설이나 수질이 양호한 하수도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의 기준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구조 성능 환경 기준으로는 이제 건물 강도나 재질, 적절한 방음이나 난방 시설, 소음, 진동, 악취 등의 위험 요소는 없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주거 기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정말 못했네요. 그러니까 네.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 근데 이제 아동들이 이런 주거권에서 지금 뭐 이렇게 소외된 아동들,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부산에만 네.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9.3%, 3,248명이요. 네, 51,357명. 네. 아, 9.3%라면 100명 중에 거의 뭐 9명 그러네요, 이렇단 그러네요. 얘기네. 예. 맞습니다. 네. 많은 수치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저 주거 기준에 이제 못 미치는 이런 데서 살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부산시에는 아직 이제 주거 빈곤에 대한 조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저희 이제 NGO 단체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이제 우선적으로 실태를 한번 파악해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이제 일단 동구하고 서구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네. 이쪽이 이제 원도심이고 삼복도로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계층이 좀 많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동 553명, 보호자 379명에서 총 932명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예,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총 377 아동 가구 중에 238가구가 이제 63% 정도로 이제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거 설문조사가 좀 가진 의미가 좀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부산시 차원의 이제 아동에 대한 주거 조사가 이제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이제 아동에 대한 의견과 현황을 파악해 볼 수 있었던 게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아동 및 보호자에게 이제 최저주거 기준이라는 인식을 조금 알려주고 그리고 파악을 할 수 있었고 관련 의견을 좀 들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사각지대나 주거에 이제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을 발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굴해서 지원을 했었던 가정들도 좀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 주거 환경이 어떤지를 물어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도 했겠지만 뭐 본인 네. 집이 어떻다 뭐 이렇게 좀 주관식으로 네. 설문조사를 한 것도 있지 않을까 해서 네네네.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사례 같은 게 좀 있으면 뭐 좀 전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주거 집다운 집으로라는 사업을 하면서 예. 다양한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례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뭐 보통 이제 40년 또는 70년 이렇게 오래된 가정에서 좀 살고 있는 가정들이 많았고 네. 그리고 뭐 3평 남짓한 집에서 이제 방에서 4명이서 생활하는 가정. 그래서 부엌에는 항상 이제 쥐와 지네가 적실되고 화장실은 또 집 밖에 있는 푸세식 화장실을 이제 대부분 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일러가 없어가지고 뭐 스토브 같은 걸로 차가운 공기를 데우다가 이제 이불에 또 이제 불이 붙어서 큰일 날 뻔한 가정도 있었고. 예. 예,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보통 이제 주거 환경 개선이 좀 필요한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예, 예.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내용하고 또 연결을 시켜보면 네. 이제 아동들이 응답한 질문 중에 이제 집에서 벌레와 쥐 등을 직접 보거나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들이 53.8%, 아유, 그리고 예. 집에 벽과 천장에 곰팡이가 있다고 이제 응답한 아동이 37.3%고요. 예, 비가 샌 적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들도 22.1%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 사실 이렇게 진짜 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2020년에 예. 이런 설문조사를 해서 이런 답변이 나올 거라는 생각 많이들 못 하셨을 것 예.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음. 동구하고 서구를 조사하셨다고 했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 이번 폭우 피해가 또 많았던 지역 아닙니까? 네네네. 그때 또 혹시 또 피해를 본 아동이나 아이들 집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8월에 또 비가 부산에 좀 많이 내렸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예. 동구 수정동에 이제 주택이 조금 많이 피해를 입어서 인근에 이제 16가구가 좀 긴급 대피 명령이 이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구청에서 일주일간 임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돌아와서 안전 진단을 해보니까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제 어린이 재단에서는 이런 가정들 중에 혹시 아동 가정들이 있는지를 조사를 했고 도움이 이제 긴급하게 필요한 가정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주거지로 이제 이전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했고요. 실제 사례로는 이제 바닥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이제 집 전체가 뒤틀려서 이제 창문이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은 상황. 비가 많이 그리고 와가지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온 벽에는 금이 가고 이제 정말 아동이 살기에는 정말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이제 변해버렸는데 실제로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숙박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의 가정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자세한 것들은 저희가 9월 23일 날 국제신문에 이제 10대의 빈곤 시즌 2라고 해서 예, 예. 저희 어린이 재단하고 같이 이제 기획 기사로 해서 보도가 나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한 4번, 5번 정도 나갈 예정인데 그런 가정들에도 이렇게 사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유, 또 뭐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한테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수 있게 도움 주셨다니까 아유, 또 감사하다는 인사를 또 해야 될 것 같고 해. 그리고 또 네. 부산 같은 경우에 삼복도로에 또 집이 많다 아닙니까? 네네네. 요런 데 살면은 또 더 위험이 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도 이제 동구 서구가 좀 긴급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선택을 했고요. 예, 예. 제가 부산에는 이제 삼복도로가 밀집해 있는 주거 형태가 많아서 이제 실제 아동들도 주거 취약계층들이 좀 많은 편이었고요.
삼복도로가 이제 위험한 이유가 예. 주거지가 이제 밀집해 있어서 주거 면적도 좁고 일조량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곰팡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벽과 천장에 곰팡이가 있다고 응답한 아동들도 37.3%였고요. 계단이 많고 높은 지대에 이제 위치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 도시가스나 난방이 잘 되지 않는 가구가 되게 많아서 여기에 대한 설치 공사가 좀 어려운 부분. 그리고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제 산과 인접해 있어서 이제 벌레나 쥐가 이제 많아서 실제 응답할 때도 집에서 벌레와 쥐를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가정들이 53.8%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정들이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많고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는 아동들이 더 취약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덥고 추운 것뿐만 아니라 벌레 나오고 뭐 곰팡이도 있고. 네. 그 위생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으면 그 아이들의 건강이 좀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특히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서 주변의 환경과 위생 상태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제 실제로 취약한 주거 환경은 아동들에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천식, 감기, 결핵 같은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정신적으로는 우울증과 과잉 행동, 공격 성향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학업적으로도 학교 결석이나 낮은 학업 성취도, 학업 중도 포기나 비행 등 다양한 형태로 아동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범국민적으로는 사실은 아동의 주거에 있어서 아동들이 주거 약자라는 사실을 조금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 전환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관련돼 있는 조사나 연구가 없어서 이렇게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향을 주거가 끼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자꾸 이제 연구를 통해서 좀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오늘 좀 새롭게 좀 알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근데 이제 집이 좀 이렇게 위생 상태라든지 안 좋으면은 복지 시설이나 이런 데라도 좀 가서 좀 지내면 좋은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라 그것도 어렵지. 맞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시설이나 학교에 갈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면서 이제 주거 환경이 더욱 더 중요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 이제 모든 아이들이 좀 힘든 상황이 있지만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특히 이제 적절한 보호자의 보호를 받거나 이런 가능성들이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좀 큰 악영향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같은 주거 취약계층이라도 아동 가정에 우선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고 그중에도 특히 코로나 시기가 주거가 중요해진 만큼 이제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한 말씀 좀 짧게 여쭙겠습니다.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재단에서도 그렇고 아동 주거 빈곤 심층 분석 보고서를 이제 보면 주거 대보수나 이제 보증금 지원을 통해서 최저주거 기준을 충족한 사례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아동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주거를 통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가족 갈등도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와 지자체의 그런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재정적이나 행정적이나 이런 지원의 필요성을 좀 확인했다라는 부분들이 의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촉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이런 사각지대에 5만 명이 훌쩍 넘는 아이들이 몰려 있다는 거 오늘 정말 처음 알았고요. 이걸 그냥 단순히 한때 이렇게 뭐 불쌍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정말 누려야 될 권리인데 말이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아동옹호센터 김은도 팀장이었습니다. 한지민 씨가 선택한 자동차 보험은